이야기부터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 윤석열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도 계엄은 마음으로 준비해 온 거는 거의 집권하고부터 시작했는데 네. 본격적으로 준비한 게 언제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 나온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계엄 일주일 전에 육군 비화폰 걷어서 수사본부에 대거 분배, 체포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인 체포해라 말하라 윤석열이 네. 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이 육군에서 비화폰 쓰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걷어. 그래갖고 수사하는 쪽으로 다 다시 배분해주는 거. 아, 그 대놓고 한 거지. 뭐 여기 말로는 뭐 오물풍선 관련된 사람들 관련해서 뭐 대북 관련된 자들 이런데 그게 사실 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지급을 받았거든요. 완전 거짓말이죠. 예. 실제로 그 비화폰이 많이 사용됐죠. 내란 때. 그렇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비화폰을 다른 말로 보안폰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감청이 안 되는 용도죠. 그렇죠. 뭔가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비화폰들을 싹 걷어가지고 수사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용도로 다시 재배치했다. 거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군에서 비화폰을 쓴다라고 한다면 보안이 요구가 되는 뭐 비밀 작전, 대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그런 부처에 배부가 되는 게 맞는데 원래 쓰던 것을 한 10월 말경에 다시 싹 걷어가지고 그렇죠. 분배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분배한 곳을 찾아보니까 사실상 수사부서는 비화폰을 쓸 필요가 없는데 비화폰을 그쪽으로 다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거지. 결국에는 이거 그 우리 체포해가지고 그 케이블 타이 옮기고. 묶고 옮겨가지고 뭐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재명 네. 잡았다. 일로 와. 그러면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는 포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써먹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한번 봅시다. 네. 육군 안보폰, 보안폰, 비화폰 같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관리 전환 시달 문건 해가지고 50 비화폰 50대를 네. 육군 지급 예정 수량을 조정하여 통신사 예비 수량으로 관리 전환, 24년 안보폰 관리 전환 지침 전파, 육군 통신사로 안보폰 총 139대 관리 전환 이런 식으로. 그 가져다가 다른 용도로 옮겼다는 거죠. 이게. 네. 예. 그다음 거 보여주시면 관리 전환 안보폰 지급 현황 그래가지고 국방조사본부 수사단 5대, 육군 공군 해군 공군 수사단 45대 다 수사단이에요. 네. 체포하는 역할. 네. 해병대 8대에서 58대를 이쪽으로 다시 돌렸다는 것이고 네. 다음에 방위사업청 17대 ADD 9대 뭐 예비. 예비용 50대 네. 국방부 대변인실 40대 합참 작전본부도 15대 그러니까 내란용으로 다 재배치했다는 거예요. 뭐 수사 쪽에만 돌린 건 아니지만 예. 상당수가 수사 쪽으로 돌렸다. 평상시에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리 네.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이게 계엄과 무관하고 현안 대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달 전에 비화폰 관리를 전환한 시점이 명확한 설명이 약간 필요하다. 그리고 오문풀선의 군사기사 기밀 다루는 직책이 아닌 사람도 배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이 되는 영역이죠. 예. 시점과 대상. 비화폰을 쓰는 부서는 사실상 거의 고정적으로 한정돼 있어요. 만약에 이걸 바꾼다라고 하면 부서가 완전히 확대되거나 개편되거나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국방부에서 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한 달 뒤에 계엄 선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직이나 이런 어떤 그 비화폰을 써야 될 업무나 조직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비화폰만 관리 지침이 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윗선에서 바꾼 거 아니냐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름 끼치는 게 우린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잖아. 네. 막 명태균 게이트 뭐 봐라 윤석열 맞아. 막 공천 개입했네 막 하고 있었던 시점에 네. 군인들은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정치인들 체포할 체포 관련해 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자, 김성훈 경호차장이요. 토리 아빠. 토리 새아빠. 예. 그 김성훈이가 토리 새 아빠? 토리 가족으로 해주세요. 노상원한테 네. 비화폰을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에는 굉장히 많은 게 숨겨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김성훈이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을 감시하는 김건희의 끈앞에 가까워 사실은. 맞죠. 따지 못하게 이렇게 최측근에서 밀착 경호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김성훈이가 노상훈한테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거. 네. 이게 시사점이 되게 많았어요. 민간인한테.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이가 원래는 경호처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김성훈한테는 전 상관이었던 것이고 그렇죠. 네. 윤석열이 내란을 위해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을 꽂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관계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착된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야 예비 비화폰 한 대 제공해 줘. 그러니까 김성훈이가 그 예비 비화폰을 누구한테 주냐면 그 뒤에 약간 봐봐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비서관. 장관 비서관한테 주니까 그게 김용현이가 그걸 받아서 노상훈한테 줬다. 네. 쓰리 쿠션이죠. 그러면 이걸 지급을 할 때 김성훈이는 사실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네. 김건희의 지시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은 술 먹고 있으면 김건희가 다 실무를 다 했다라고 하면 여기 노상훈용으로 비화폰이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런 추정이 가능하죠. 어. 예, 충분히. 심지어 노상훈을 픽업하는 게 김건희란 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무속과 관련된 그 집단들 있잖아요. 협회랑 이런데.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보셨죠. 그 내란이 실패하고 나서 김용현하고 지작사령관하고 아니죠.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하고 윤석열이랑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네. 김용현이가 노상훈한테 전화해서 야 이제 어떡하냐?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 쉽게 표현하면 야 졌댔다. 뭐 그러면서 그때 전화를 4번이나 합니다. 네. 그러면 노상훈한테 비화폰 지급하는 건 김건희의 지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란 속의 몸통이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예. 돌이랑. 그러니까 이 윤석열 지시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건희가 사실은 이게 왜 국정원장한테 계엄 전날 전화하고 이러는 문자 것들이 보내고 전화.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것 그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직을 했잖아요. 잘 했든 못했든 검찰 하면서 공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선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누가? 자체적으로. 누가?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누가? 김건희. 누가? 윤석열이? 말 잘못했어? 누가? 아니 선이 말도 엄청 안 커. 돼. 선이 엄청 커. 선이 없어. 잠깐만 김성훈 말하는 거지. 아니 그럼 누구? 윤석열이 윤석열이 선이 어디 근데 있어? 윤석열은 겁도 많고 그 좀 쫄보고 해서 네. 이렇게 김건희처럼 마구잡이를 막 노상원 같은 사람한테 뭐 비화폰을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걸 막 줄 수 있는 용기는 윤석열은 없어요. 자 새날 단독 아이씨. 임세윤 나 괜히 말했어. 윤석열 준법 강해. 아니 언제? 아니 이게 이렇게 가짜 윤석열 뉴스를 선 있는 사람. 아니 선 넘네. 윤석열 선 있는 사람. 선 넘네. 지금 선 안 넣게 생겼어 지금. 내가 누나. 제 선이란 말은 다 취소. 그게 아니라 쫄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용기는 못 갖는다. 그래, 민간인한테 비화폰을 감히 줄 수 있는 그런 큰 간 크지가 않다. 근데 얼른 수정하는 게 나아. 김건희는 그것 가능하다.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모든 선이 다 넘나드는 김건희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종점 바꾸고 주가 조작 그러니까. 해봐도 지 남편이 다 덮어주잖아.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에는 윤석열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내란을 진두지휘했다라고 하는 정황 이게 그렇죠. 하나 나온 거고요. 맞습니다. 어제 아, 죽을 뻔했네. 근데 이게 이상한 점은 있어요. 저희가 앞서 국방부의 안보폰, 국방부에도 비화폰이 4천여 대가 있고 충분히 국방부 장관이니까 국방부의 비화폰을 노상원한테 줄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청와대의 비화폰을 경호처에게 부탁해가지고 주라고 했을까? 두 가지가 왜 있다. 그랬을까? 난 두 예.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국방부에서 쓰는 비화폰이랑 가장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옛날 청와대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쓰는 비화폰의 그 안보 수준이 좀 다를 거예요. 보안 수준이 다르기도 하고 네, 보안 수준이 다를 거고. 컨트롤 주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국방부는 뭔가 비화폰을 할 때 뭔가 그 늘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무슨 뭐 서류라던가 뭔가 근거가 남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야, 줘 하면 주는 그런 시스템 삭제할 수도 있고 김건희 마음대로. 왜 김건희한테 비화폰 지급하면서 각 장관들한테 비화폰을 주고 네. 김 여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니 잘 받아라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비화폰 리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음. 용산을 중심으로 비화폰이라 그러면 많아야 한 수십 대? 네. 그 중에 하나를 노상훈한테 줬다. 예. 네. 요거는 필연적으로 김건희 개입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하나 더 한번 볼게요. 여러분 경기 특수란 말 들어보셨어요? 경기 특수? 저 이거 뭔가 한참 고민했어요. 뭐 경기도에 지금 경기도에 지금 뭐 특수를 누린다 경기가 이런 거 좋나? 뭐 이런 줄 알았죠? 알았지. 그러게요. 보통은 이거 뭐 경기 진작할 때 경기 특수 이런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줄임말입니다. 경호처,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 지금 이제 아. 기무사가 방첩사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 경기 특수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있었대.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친위 조직이 되다 보니까 해체를 시켰던 건데 네.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회 하나회 같은 같은 거예요. 거네. 음. 와.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대통령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수도권과 특전사, 수방사, 기무사 이 중심으로 해서 경호처장 중심으로 해서 불러 모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2019년 코로나 전까지는 한두 번씩 모였다고는 하는데 적절하지는 않은 모임인 것 같아요. 경호처장이 군 관계자 그것도 삼성자동차 쓰리스타를 군군 통수권자도 아닌데 불러가지고 사저에 관저에서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2.12나 5.17 때 네. 전두환이 쿠데타하는 방식이 사조직 하나회를 통해서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 사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면 체계 기존에 있던 체계는 다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별 2개짜리가 별 4개짜리를 체포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리고 그 걔네들이 최기화한테 가가지고 협박하듯이 네. 재가를 받아오잖아요. 네. 그 박정희 시해에 관련돼 있다라고 뭐 정승화를 뭐 체포해 온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전격적으로 하나회를 해체시키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냥.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는 저 경기특수라고 하는 또 충안파 등을 이용해서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내란을 모의했던 거죠. 왜냐하면 광범위하게 알릴 수는 없으니까 자기랑 끈끈한 인연이 있는 애들, 좀 같은 군대 내에서도 뭔가 좀 떨어지는 애들을 그 자리에 앉혀갖고 충성 잘하게 만들고 곽종근은 진급이 계속 안 돼서 지금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곽종근을 픽업해가지고 충성하게 만들고. 자, 곽종근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군인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필요로 할 때 충실히 저력할 사람들이라 받아들였다. 필요로 할 때 충실히 저력할 사람. 개엄할래? 이러면 도와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니들은 특별한 애들이야. 대통령이 친애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관저나 안가로 불러가지고 술을 먹입니다. 만날 때마다 폭탄주 20잔씩. 네. 그러니까 많지. 이건 골프도 같이 치고. 일종의 이거는 가스라이팅인 거죠. 군인이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갖고 야 대통령과 너희는 폭탄주 먹고 술 먹고 골프 치는 관계야.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명령보다 헌법보다 법률보다 우선해서 대통령이 충성해라. 계엄에 동원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약간 사람 다루는 방식이 조금 방법은 다르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도구는 다르지만 윤석열은 뭐 술이나 골프 이런 걸로 뭐 약간 본인 말로 모자른 사람을 이렇게 승진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친화를 맺었다면 김건희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죠. 좀 본인보다 좀 나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자신의 뭐 어떤 여성성을 이용한다던가 어떠한 다른 그 탤런트를 이용해서 사람을 가깝게 하는 것. 이게 좀 난 두 부부가 김건희는 돈이지 않았을까라는 돈도 생각이 있고 또 하나의 가장 네. 큰 카르텔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는 뭐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거기는 돈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예. 추정을 해봅니다. 네. 자, 근데 아휴. 윤석열이 탈옥할 때 장면 한번 네. 보실까요? 저게 지금 참나. 총 들고 있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네. 101인가 이럴 거예요 아마. 아니, 저지. 저는 지금 물론 경호하는 걸 뭐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네. 뭐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이니까. 직은 있으니까. 근데 보란 듯이 총든 군인들을 저렇게 배치를 합니다. 저러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대통령 수행도 뭐 많이 해봤고 한데 저기 총든 분들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저쪽에 안 보이는데 숨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저 에스컬레이터 말고 좀 더 큰 차인데 그 뒤에 좀 숨어서 오거나 아니면 저쪽 걸어서 오거나 하는지 저렇게 위로 오는 사람들은 경호처 직원들 양복 입은 사람들 있죠. 선글라스 끼고 이게 귀에 꼽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저 차에 위에 이렇게 올라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건 굉장히 기괴한 장면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처음 이게 봐요. 지금 그 박찬대 원대의 네. 해석은 이런 거예요.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시켜서 계엄에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세가 당당한 걸 보여주려는 권위주의가 엿보인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어떻게 해봐. 우리는 총 들고 좀 있다. 있어. 이런 이야기를 국민 네. 협박하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내란 세계가 탈옥했네라고 뭔가 막 분노하고 있을 때 네. 총든 군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질. 자기 지지층들한테는 정말 이겼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데 윤석열이 나올 때 실제로
드론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드론을 띄웠다는 거야. 야. 드론을요? 그러니까 어떤 샷 중에는 드론이 찍은 동영상이 있어요. 네. 대통령 경호처에서 드론을 띄워서 뭔가 이렇게 그 장면을 과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아, 그쵸. 왜냐하면은 드론 대통령이 어쨌든 지나간 길에 일반 민간인 드론은 띄울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띄웠다는 게 합리적 추론인 거죠. 예, 민간인 못 띄워요. 드론. 민간이 애초에. 어떻게 띄워? 예, 못 띄워요. 바로 총 언론사도 저격합니다. 못 띄워. 저격합니다. 바로. 구치소가 다 1급 보안 시설이어서 우리가 지도 검색하잖아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 다 검색이 안 돼요. 까맣게 나오죠. 까맣게 나오고 네. 검색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는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띄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드론을 띄웠다라고 한다면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을 띄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는 사진을 보게 되면 사실은 밀착 경호할 때 대통령 밀착 경호는 뭔가 이렇게 위화감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원래 총기를 노출하지 않도록 절대. 그게 이제 경호의 어떤 뭔가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더 웃긴 건 뭐냐면 구치소 앞에 있는 사람들의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윤석열 싫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쪽에는 다 윤석열 광결인 구구와 아스팔트 구구들만 있는데 왜 거기에 저렇게 무장을 한 사람들을 일부러 노출했는지 네. 저거는 무력 시위하듯이 일부러 저는 보여줬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저거는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시위하듯이 무력 시위하듯이 일부러 노출시켰다고 예,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고 있는 예. 거는 관저에서 체포되기 전에 군인들 이제 총 들고 이렇게 네. 지키던 그런 장면이고요. 이런 보도도 하나 있었죠. 체포 전에 윤석열이 김상훈한테 총기 사용 지시, 경찰 진술 확보.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 이제 뭐 무기징역 등을 받으면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윤석열은 어떤 대통령이 와도 사면 못한다. 난 법으로 헌법에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아마 박은정 의원이 뭐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내란 외환의 경우에는 사면 복권 불가능한 법을 냈다고 하거든요. 네.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윤석열이 한 짓거리이고요. 자, 심우정으로 한번 가볼게요.